사이비 언론과 정치하는 자들의 메시지는 보통 굉장히 짧고 자극적이면서 강력하고 딱 들으면 굉장히 타당성 있고 좋은 말 같아 보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팩트도 없고 애매합니다. 교활하고 사악한 자들은 말을 아리까리하고 어사무사하고 그러면서도 어디에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이비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서로 똘똘 뭉치길 원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 같은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섭고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사이비의 특징은 거칠애를 완전히 꾸며 고결하고 믿을만해 보이게 살아가나 실제로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말을 돌아보는 고결한 인품과 덕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사이비 같은 자들이 똘똘 뭉쳐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세상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가짜 선, 가짜 도덕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실천하는 공산당, 시민단체, 종교, 언론, 정치하는 자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덕적인 평가는 고사되고 법으로 잣대가 되는 현실에서 일부 양심 없는 사이비 언론과 법조인들이 날뛰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 현실은 증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선동하는 자가 있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이 있어봐야 챗 GPT보다 못한 사고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이비 같은 사람들에게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똘똘 뭉쳐 댓글로 공격합니다. 인터넷상의 댓글은 실명제로 해야 양의 탈을 벗길 수 있습니다. 텍스트 폭력하는 그들의 행적을 보면 열심히 노력은 하지 않고 수십 배 수익 나는 게 뭐가 있나 기웃거리는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 피해보는 거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텍스트 폭력으로 대리만족하고 죽는 날 기다리는 돼지 같은 사람들이라 무대응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 정의를 앞세워 이런 자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사기꾼들과 정치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삼권 분립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언론 노조와 법조인들이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삼권 분립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앞으로 사이비 언론인과 사이비 법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사회 정의가 바로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분열은 나라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거짓 정보와 한쪽 면만 주장하는 사이비 유튜브, 팩트 없는 의혹으로 가짜 방송하는 사이비 단체들의 함성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혹을 가정하여 가짜 정치 방송하는 자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책임 있는 방송과 정치가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의 판결이 고무줄 같아 사이비 변호사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인 전관예우가 뭡니까? 이건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부도덕한 판사의 판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마땅한데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 의심이 듭니다.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법률 만들 때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기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뇌물 준 놈이 뇌물 줬다고 하면 함께 처벌받는 게 말이 됩니까? 뇌물 받은 놈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신고한 사람은 법에서 해방시켜 뇌물 받은 놈은 항상 불안하게 살도록 해야 아예 뇌물 받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는 일 없이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16명이면 충분하고 불필요한 선거 비용을 절약할 때입니다. 각 도의원이 있는데 세금 축내는 자들 확 줄여야 나라가 조용해집니다. 제발 국민들의 피만 빨아먹지 말고 국가 안보에 힘쓰시길 바라고 국민들도 사이비들에게 속지 마시고 무지에서 깨어나 정치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일 하도록 패거리 투표하지 말고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선택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부질없고 각자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